안녕하세요. 이라디오 이디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심플하게 산다는 책으로 물건이라는 챕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제가 몸에 대한 챕터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네, 심플하게 산다. 도미니코 로로의 책입니다. 네.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 그쵸? 우리 집이나 이런,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사실 언제라도 그냥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 몸에서는 작은 소제목 중에 제가 먹기 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네.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요. 소박한 밥상. 이상적인 식생활은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의 종류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래야만 영양소가 더 쉽게 소화되고 흡수된다. 일부 민족이 고령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식습관 덕분이다. 네, 뭐 일본 가까이에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장수하는 나라잖아요. 보통 생선을 즐겨 먹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장수하는 나라들 보면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식사 때 아름다운 나무 사발을 사용한다. 나무 사발에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만 담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근데 여기 작가의 지금 괄호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 위장은 자신의 주먹 크기 정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그 위장 크기 정도에 맞춰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내 밥상에는 그렇게 나무 사발이 담은 약간의 밥과 함께 녹색 채소 조금과 작은 생선 한 토막 아니면 달걀이나 두부가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야채하고 그다음에 그 단백질 섭취를 달걀, 두부 아니면 생선 이런 거에서 섭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을 곁들이고 여름에는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인다. 이상적인 삶의 자세를 실제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소박한 밥상은 청빈과 검소함의 상징이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희생하면서까지 무절제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무언의 비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대 사회는 워낙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너무 풍부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상적인 우리가 이제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소박한 밥상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청빈과 검소함의 상징이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소박한 밥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게 사실 건강에도 좋죠. 그리고 요리의 기쁨. 실생활은 음식을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차리고 대접하고 음식을 통해 영혼을 배불리는 것 역시 식생활에 속한다. 요리하는 기쁨을 즐겨보자. 채소를 씻고 자르고 찌는 일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자. 도구들은 요리할 때 쉽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싱크대 선반에 넣어두자. 도구를 가지러 가고 꺼내는데 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더럽거나 어질러진 것은 바로 깨끗이 치우자. 밥상에는 부엌을 정리한 다음에 앉아야 한다. 요리기구들이 잘 구비된 깨끗한 부엌에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여기선 지금 그러니까는 먹는 것만 그걸만을 식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요리하고 차리고 대접하고 이 배불리 먹는 것까지 다 식생활에 속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리하는 기쁨을 즐겨보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요리하면 저는 어떤 거였냐면 저한테 요리는 이렇게 나뉘는 시점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16년 동안 했어요. 16년을 하고 그만뒀는데 이제 뭐 물론 결혼 전에는 엄마가 해주시는 식사를 먹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는 제가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뭐 이제 도우미 분이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신 걸 먹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엄마 친정엄마나 아니면은 저희 어머님 시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그 뭐 주시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계속 그럴 순 없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정말 먹거리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직장 다닐 때도 어땠냐면, 아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저는 요리나 음식하는 거에 대해서, 어, 정말 흥미가 없었어요. 정말 흥미가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예를 들면 된장찌개에 넣어야 되는 양파를 어떻게 썰어야 되는지 아니면 채 써는 것과 깍둑 썰기 이런 게 어떻게 양파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몰랐어요. 별로 그렇고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나는 요리에 정말 흥미가 없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도 있었냐면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직장 다닐 때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뭔가 뭐 나가서 먹을 때도 있지만 제가 뭔가 해결을 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눈을 딱 뜨는 순간 뭐 해서 먹지? 이거가 너무 저한테는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도 있냐면 나는 정말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이렇게 음식 도우미는 옆에 두고 살아야겠다. 아니면 요리하는 로봇이 정말 우리 집에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요리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너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서 먹는 거가 이제 너무 이제 크게 저한테 짐이 되니까 제가 요리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문화센터를 다녔었는데 그때 성함이 아마 박경신 선생님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분께 요리를 배웠었어요. 한식. 근데 그 선생님은 요리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요리에 대한 철학, 음식에 대한 철학 그런 거를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그때 제가 요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가치관이 확 바뀌고 너무 신기하게 흥미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리를 사실 배우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나도 요리사가 돼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리가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가 있고 가족들 이 요리라는 게 음식이라는 게 정말 여기도 나중에 나오는데요. 음식이라는 게 약보다 더 좋은 정말 보약 그냥 밥이 보약이라는 우리 선조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먹는 게 내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먹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을 해서는 어쨌든 가족들의 건강도 그 음식을 뭘 같이 식구들이 자주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리라는 게 음식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요리를 하는 즐거움도 알게 됐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 선생님께. 그래서, 이 먹는 즐거움, 그 다음에 요리의 즐거움,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요.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잘 먹는다는 것은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음식과 우리 몸을 존중하면서 먹는 것을 뜻한다. 잘 먹는다는 것은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음식과 우리 몸을 존중하면서 먹는 것을 뜻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근성이 있잖아요. 막 빨리빨리 먹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왜 굉장히 빨리 먹는 상사분이 계시거나 그러면 다 못 먹고 나오잖아요. 다 못 먹고 나오면서도 왜 안 먹어? 이러면 배불러요. 왜냐면 혼자 늦게까지 먹으면 왠지 사람들이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쵸? 근데 잘 먹는다는 건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막 허겁지겁 먹으면 그 음식의 맛을 잘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잘 이에서 잘 씹어서 이걸 내려줘야 또 위에서 또 대장에서 이렇게 해서 그 영양분들이 몸으로 싹 가는 건데 그런 게 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천천히 우아하게 그러니까 음식도 존중하고 우리 몸도 존중하면서 그 얘기는 이 음식을 해준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음식은 정말 저도 해보니까 정말 정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가 이렇게 음식 해놨을 때 맛없으면 엄마 이거 맛없어 이러면서 뭐 안 먹거나 이러면 엄마는 그걸 드시더라고요. 남은 것들을 드시는데 왜 맛없는 거 먹어 이랬었는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안 먹으면 만약에 식구들이 안 먹는 게 있으면 제가 그거에 정성을 들이고 공들인 게 생각이 들어서 그걸 선뜻 다 버리기가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존중하고 그 음식에 깃든 정성도 존중하고 또 그걸 먹는 우리 몸도 존중하면서 이에서 잘 씹어줘서 고맙고 잘 넘겨줘서 고맙고 위에서 또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그쵸? 이런 게 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먹어야 그게 우리한테 보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엌을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요리를 준비하는 성스러운 장소로 여기자. 그리고 밥상에 생명력과 생각을 담아내자. 배가 차도록 먹을 음식은 밥 한 공기 정도로 제한하자. 나머지 음식은 젓가락 끝으로 조금만 집어서 음미하며 먹자. 좋은 것이 지닌 진정한 가치.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풍요로움은 일종의 금욕 안에서만 맛볼 수 있음을 명심하자. 부엌을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요리를 준비하는 성스러운 장소로 여기자. 그러니까 부엌이 성스러운 장소라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성장도 하고요. 이 몸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성스러운 곳이 맞아요. 그 부엌이라는 곳, 주방이라는 곳은 정말 그 우리의 건강과 그다음에 행복, 기쁨을 만들어내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풍요로움은 진정한 가치나 이런 풍요로움은 일종의 금욕 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사실 너무 배부르면 사실 맛을 알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먹고 싶더라도 배가 부르면 참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금욕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그게 기본적인 먹는 거에서도 드러나네요. 그렇죠?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름답게. 혼자 밥을 먹더라도 아름답게 먹자.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매만지고 몸을 깨끗이 하자. 혼자 요즘에는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1인 가구가 거의 제가 50% 정도 이제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혼자 먹을 때도 내가 좀 더 잘 차려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본인도 만족을 더 느낄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먹는 즐거움이란 게 이 혀에서만 느끼지 말고 우리가 온 몸으로 느끼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쪽에 보면 또 길들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배고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 식탐이 아닌 몸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먹자. 실제로 스트레스와 속도는 현대 문명의 두 가지 적이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면 몸도 빨리 상한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스트레스와 속도는 현대 문명의 두 가지 적이라고 했어요. 왜 적이라고 했을까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그만큼 편해지고 좋아진 만큼 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스트레스가 다 만연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암을 일으키는 95%의 원인이 독소예요. 독소. 이 독소라는 게 암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그거의 대부분이 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우리에게 큰 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진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를 자기가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요. 운동을 하면 저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은 그 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도. 너무 빠른 걸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면 몸도 빨리 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빠르게 살아가는 이 현대 생활 속에서 네, 말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각자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지. 그쵸? 이런 나에게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 취미나 뭐 이런 거를 다 찾아가서 내 몸이 막 빠르게 뛰어가다가 또 쉴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토일 이렇게 쉴 수 있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음식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
네, 음식이 가장 좋은 의사라는 거죠. 그렇죠? 밥이 보약이다. 음식이 보약이다. 약으로 안 먹고 음식으로 치유하는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맞는 이야기예요. 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충분히 음미하자. 제일 중요한 것은 배가 더 이상 고프지 않으면 먹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정말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배가 더 이상 고프지 않으면 먹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욕하고 절제하는 거. 이게 우리가 좀 더 가치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름답고 우아하게 살기 위한. 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배가 고플 때만 먹는 식생활을 시작해보자. 여기 당장 내일부터 배가 고플 때만 먹는 식생활을 시작해보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오늘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여기 뭐 보면 음료수 캔 하나에 각설탕 12개가 들어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왜 짠 거 먹고 나면 단 음식 먹고 싶고 또 달게 먹고 나면 또 뭔가 또 매콤한 게 먹고 싶고 이게 막 그러다 보면 이거 맞춰주느라고 계속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떡볶이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다시 또 음료수 먹고 막 이런 악순환의 반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담백한 걸로 적당히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그쵸?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 웬만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슬기롭게 이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슬기롭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간다는 게 다 선택이에요. 하루하루도 다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콩으로 지은 밥도 너무 좋은 거고요. 그쵸? 제일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음식을 소량만 간소하게 먹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당신을 보면서 음식을 먹는 것 말고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음을 알게 해주자. 먹는 기쁨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물론 저도 먹는 거 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먹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도너츠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기껏해 정말 빵집 제과점이란 거는 시내에 버스를 타고 가야 제과점 하나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그냥 슈퍼에서 파는 빵 그런 거 슈퍼에 파는 그냥 빵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빵도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잘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막 많이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도너츠는 정말 보기 어려웠었는데 우리 시골에서 그 어떤 아저씨가 도너츠를 가지고 오셔서 저보고 같이 동생들이랑 나눠 먹으라 그러는데 제가 워낙 빵순이에요. 지금도 빵순이고 빵을 제가 좀 정말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정말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네요. 네. 근데 제가 그 도너츠를 동생들하고 안 먹고 혼자 너무 다 먹고 싶어서 그걸 숨겨놓고 먹다가 그게 이제 탈이 나가지고 초등학교 때 6년 개근할 거를 하루 빠져서 그때 정근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던데 정근상을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먹는 욕심을 그쵸 우리가 소식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요즘에 최근에 지금 소식하려고 이 책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또 다잡았어요. 그러니까 저 뭐 그런 것 같아요. 책이란 게 그러니까 저도 수양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식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또 너무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다시 또 이런 책을 또 집어들고 읽으면서 그래 소식해야지. 근데 이런 게 어쨌든 반복적으로라도 나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잡고 그렇게 해가다 보면 의지는 꺾이지만 꺾일 때가 있어요. 분명 의지라는 건. 그렇지만 내 마음의 본질적으로 소식을 하자, 내 건강을 지키자 이런 게 있으면 그 의지는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게 최고의 효도라는 게 그게 한 살 한 살 나이 들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최고의 효도겠구나. 그게 효도 1번 항목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음식 소량으로 알맞게 드시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우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행복 플러스 이라디오 이디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